하겠습니다. 자, 다시 팀 엘더 본부장한테 가서 이번 주에 일어났던 많은 내용들 하고 태평양권의 보고를 다시 바라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중국인데요. 시진핑 주석이 원래 4월 6일에서 7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께 보고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어서 제가 많이 걱정했어요. 이제 틸러슨 국무장관도 사실 시진핑의 미국 방문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간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고 있는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현재도 추진되고 있답니다.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대국의 총수가 만나는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되는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물밑에서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 로이터에도 나오고 그리고 홍콩에서 발행된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도 나옵니다.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의 그 기사를 중심으로 시진핑의 미국 방문 준비돼서 지금 여러분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국빈 방문은 안 될 전망입니다. 시진핑은 워싱턴에는 오지 않고 플로리다에만 가겠답니다. 플로리다에서 palm-beach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일정이 지금 계획되고 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의 마르-알라고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가면은 항상 가시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도 만나지 않고 palm-beach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래 계획된 대로 4월 6일하고 7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하고 금요일인데 아직 공식적으로는 발표가 안 됐어요. 이건 아주 어떻게 말하면 지금까지의 외교의 관례를 깨는 것입니다. 2013년에 시진핑이 미국에 방문했을 때는 3주 전에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하니까 그 몇 시간 뒤에 중국의 외교부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발표도 했고요. 네, 그때는 캘리포니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워싱턴을 처음 방문한 것은 2015년 9월이었는데 그때는 7개월 앞두고 공식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 열흘도 안 남았는데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아직도 지금 양국 간에 두 나라 간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회담 내용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된 것이니까 계속 공식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진핑은 미국에 오기 전에 핀란드에 들릴 가능성이 있다고 핀란드의 현지 언론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역시 주로 이것은 가장 큰 주제가 뻔하죠. 그것은 북한이죠. 그렇죠. 북한에 대한 입장을 서로가 아직 조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경의 인민대학의 팡종징 교수의 발언 내용이 코멘트가 여기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에 있는데 이렇게 틸러슨이 중국을 방문했는데도 미중 정상회담의 공식적인 발표가 없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인민대학의 교수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이 회담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민감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직 파악을 완전히 못하고 있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고 인민대학의 교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뭐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북한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사드 배치를 마치 미국의 쿠바 위기로 60년대 초에 있었던 미국하고 소련 사이에 있었던 쿠바 위기에 비교하고 있는 발언도 하고 있죠. 그때는 소련이 쿠바에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공격 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했습니다. 실전 배치했죠. 근데 그것을 미국이 그때 우주에서 우주였나요? 하여튼 우주 아니고 하여튼 사진을 찍고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쿠바를 완전히 해군을 가지고 쿠바를 봉쇄하고 그리고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 핵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그때 소련의 미사일 배치하고 비교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물론 엉뚱한 내용이지만 중국이 그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틸러슨이 말을 잘 했어요.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북한이 이유다. 북한의 위협이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사드를 싫다면은 그건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면 안 돼. 되는 것이다.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지 않고 미국의 사드 배치를 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을 틸러슨 장관이 했어요.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면은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새 북한은 계속 말썽을 피고 있죠. 새로운 3월달에 들어와서 신형 엔진을 세 번째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선제 공격을 할 준비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이것은 일본의 국회의원 이마즈 히로시 국회의원이 워싱턴 포스트에 대해서 말한 내용인데 그냥 일본은 우리가 당할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북한이 일본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것을 미사일 때문에 피해를 입을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법을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마즈 히로시 의원의 워싱턴 포스트에 대한 그 발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북한의 위협 때문에 동아시아 사태가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을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의 이제 김정은은 제거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중국하고 잘 협조하는 정권을 새로 세우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또 김정은도 그런 가능성을 걱정해서 김정남을 아마도 암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나오기도 합니다만 북한을 이대로 놔두면은 일본도 안 되고 미국도 미국까지도 대륙간 단토 미사일까지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중국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대로 가면은 미국 아니면 일본이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부라면은 자기 나라 국민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미국 정부는 미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는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 하기 싫어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 이런 방향으로 지금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격 말고 또 뭔가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중국밖에 없어요.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중국밖에 없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경제 제재를 발표하고 있지만은
뭐 그런 걸 보고 뭐 북한은 그냥 비웃기만 하죠. 그런 건 뭐 우리는 어차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우리를 뭐 제재해봐야 뭐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더 이상 뭘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 북한의 체제를 정치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젠가요? 저 국장님께 질문을 했어요. 중국은 지금 미국하고 전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국장님은 아직은 아닐 것이다. 아직은 중국으로서는 5년 정도 기다리고 싶을 것이다. 5년 후에는 완전히 미국하고 전쟁할 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군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그 다른 것을 생각하면은 중국도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도 지금 전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 미국도 5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하고 동등한 군사력을 갖게 된다면은 그건 5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전쟁하는 것이 미국으로서는 좋을 수 있다. 또 일본도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전쟁 지금 뭐 북한을 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그 강대국들이 전쟁을 해야 된다면은 지금 하는 게 좋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건 국장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그 6.25 전쟁이 끝나고 이제 뭐 60년을 넘었습니다만 그때 안 끝난 전쟁이 지금 다시 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만일에 5월 9일에 한국에 좌파 정권이 탄생한다면은 그러면은 탄생하기 전에 어차피 한다면은 탄생하기 전에 하는 게 낫죠. 그 94년에도 미국이 북한을 클린턴 정권이 그때 치려고 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반대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돼서 그때 그 계획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좌파 정권이 생기면은 미국으로서는 여러 가지 하기 어렵죠. 물론 전시 통치권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국군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국 정부가 협조 안 할 때보다는 할 때에 일을 일으키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부터 5월 9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시진핑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설득하는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정말 이제 미국이 북한을 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중국도 지금 미국하고는 전쟁 안 하고 싶어 안 하느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을 설득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도 전쟁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렇게 북한이 계속 핵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을 진행한다면은 안 할 수가 없다.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그냥 앉아 있지 말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식이든 간에 행동하라. 이렇게 트럼프는 시진핑을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입장은 뭐 북한의 그 한반도의 긴장은 그 미국하고 남한하고 합동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그 한반도에 미군이 있으니까 그 긴장이 있다. 이런 그 입장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이 이제 미국하고 싸울 거냐, 그런 싸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때까지 그냥 앉아 있을 거냐, 아니면은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정말 그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금년 초에 1월 달에 시진핑이 다보스 회의에 가서 말한 내용이 기억이 됩니다. 우리 그때는 이제 중국은 이제 세계의 지도자로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세계 경제 두 번째 경제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위치를 이제 중국도 확보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세계 지도자로서 특히 미국이 쇠퇴하면서 중국이 올라가겠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그렇게 세계를 지도하고 싶으면은 그러면 자기 집안 앞마당에 있는 그런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이제 정말 책임져야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진핑 회담을 정말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리고 뉴스도 지켜보면서 해야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 상황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그 남중국해 상황도 있죠. 남중국해에서는 역시 중국이 계속 섬을 만들고 그 섬을 군사화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관한 기사도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남중국해는 세계 무역의 상당 큰 부분이 통과하는 곳입니다. 그때 인공섬을 만들고 그 남중국해를 장악하려고 하는 중국의 움직임도 역시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또 worldtribune.com이라는 곳에 3월 28일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정보를 이 사이트에서 수집하니까, 종합하니까 중국이 남중국해에 만들고 있는 인공섬 중에 몇 개는 이제 전투기 등을 배치할 수 있는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워싱턴의 싱크탱크 Asia Maritime Transparency Initiative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그 싱크탱크에 의하면은 그 섬에 지대공 미사일도 한 1년 전에 배치했고, 그리고 지대함, 그러니까 함정을 쏠 수 있는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도 배치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호할 수 있는 건물도 거기에 만들었습니다. 건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 거기에 우주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분석한 결과 나온 내용입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도 미국이 그냥 좌시할 수 없다고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중국이 그런 섬들에게 그 접근 못하도록 미국에서는 할 것이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상회담에서도 이 남중국해가 큰 이슈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저 4월 6일, 7일인데 아직도 중국에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협상이 진행되고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되는 것은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의 제 보고는 이상입니다.